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 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당내 경선 사무를 위탁관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내 경선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정의당 중앙당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의당과 민중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경선에 투개표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 위탁 관리는 투개표에 관한 사무, 온라인 투표 전담 지원, 투표소 투표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의당은 3월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 ARS 모바일 투표 등을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 하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을 실시한 민중당은 현장 투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만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의 예비 단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지는 중요한 법정 사무이므로 앞으로도 공정하고 완벽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앞두고 전국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 첨부 서류의 사전 제출 사항, 후보자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작성 방법, 등록 무효 사유, 기타금 납부, 선거비용 제한액 등의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예비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 포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은재입니다. 한 번 불공정한 정보가 제공되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온라인의 특성상 그 정보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선거 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은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사이버상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댓글로 유권자 스스로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비방 신고 배너 게시와 댓글 자정 문구 표출 등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및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사실 비방 신고 배너를 게시합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신고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사이버상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해집니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정치, 선거 관련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비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댓글이 삭제되거나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자정 문구를 표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정당과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신용카드, 예금 계좌, 전화 또는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을 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집계한 결과 중앙당 후원회가 총 43억 6,600여만 원을, 국회의원 후원회가 총 354억 1,700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5개 중앙당 후원회 중에서 정의당이 12억 3,200여만 원으로 모금액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8억 7,800여만 원, 민중당 8억 1,100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6억 8,300여만 원, 우리공화당 5억 2천여만 원, 자유의 새벽당 1억 500여만 원, 노동당 5,700여만 원, 녹색당 2,900여만 원, 우리미래 2,600여만 원, 민주평화당 800여만 원, 기독당 500여만 원, 바른미래당 300여만 원, 국가혁명배당금당 2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95개 국회의원 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2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평균 모금액 1억 6,600여만 원과 비교해 4천여만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정당별 국회의원 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9개 후원회 평균 1억 3,100여만 원, 자유한국당 108개 후원회 평균 1억 1,400여만 원, 바른미래당 28개 후원회 평균 8,400여만 원, 정의당 6개 후원회 평균 1억 5,100여만 원, 민주평화당 4개 후원회 평균 1억 3,400여만 원, 우리공화당 2개 후원회 평균 1억 2,200여만 원, 민중당 1개 후원회 1억 3천여만 원, 무소속 17개 후원회 평균 1억 1,400여만 원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 후원회가 50억 원, 국회의원 후원회가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는 100억 원,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총 271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예비후보자 A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와 식사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선거사무원에게도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 금전을 추가 제공한 혐의로 공무원 B씨는 본인이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예비후보자의 낙선운동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271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기간 대비 약 100여 건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3월 1일까지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위법 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고발 54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등 213건 등 총 271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시청자들이 직접 만드는 깨알 영상 공모전을 실시해 당선작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작품 10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공모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알리는 내용이나 내가 바라는 선거와 국회의원, 내가 경험한 선거 이야기 등을 주제로 광고, 드라마, 다큐,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제작한 영상을 응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5편의 작품이 응모했고 2차례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등 총 10편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투표하자. 4월 15일 수요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대상을 받은 안시영제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송은 투표를 하자는 내용을 재미있는 노래와 영상으로 표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연경의 당신의 소중한 한 표, 세상을 바꾸는 열쇠입니다의 우수상 3편과 장려상 5편의 작품들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10편의 작품은 한국 선거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선관위와 광주광역시 선관위 등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선관위와 전북 선관위의 홍보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투표가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무인 비행선이 부산시 수영구 밀락수변공원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 비행선은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띄운 겁니다. 밀락수변공원에 띄워진 무인 비행선은 광안대교와 해운대 마린시티 등 해안을 따라 운행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홍보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랩과 R&B 노래로 구성된 우리는 대한민국 유권자 캠페인송은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는데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사람들이 뮤직비디오에도 직접 출연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을 위해 영상물과 인쇄물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18세 유권자 선거 참여 Q&A입니다. 이 책자에는 선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18세 유권자를 위해 선거교육 영상물과 18세 유권자 선거 참여 Q&A 인쇄물을 제작해 전국의 교육청과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교육 영상물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투표 절차와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법, 후보자 정보와 정책을 찾는 법, 투표 참여 독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례 중심의 묻고 답하기 형태로 제작된 인쇄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도 관련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등 선거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 여론조사 주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김은재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주요 위법 행위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주요 위법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주요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행위, 예비 후보자가 의뢰하여 실시한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 공표 보도를 할 수 없는 선거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위법 행위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가중값 배율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의 지지자 등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지지 정당 없음으로 답하라고 하거나 연령을 실제보다 낮게 응답하고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자가 의뢰하여 실시한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지역 언론사와의 기자 간담회에서 공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공표 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 여론조사에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공표 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 공표 보도가 불가능한 후보자 의뢰 선거 여론조사에 이를 사용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집중 단속과 함께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투표 참관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수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투표 참관인입니다. 여러분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소마다 배치하는 사람을 투표 참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투표일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일에도 사전투표 참관인이 참관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투표 참관인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투표 참관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은 8인으로 하되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8인을 넘는 때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 참관인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투표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 참관인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투표소에는 최소 4인에서 최대 8인의 투표 참관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투표 참관인에게는 법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투표 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투표관리관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투표 참관인은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시작 전에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에 동반합니다. 하지만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외에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이 참관하는 투표 참관인 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갖고 꼭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 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 위생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